자, 그러면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의미의 추상화, 접두사 A의 의미의 추상화의 경로를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예요? 뭐가 뿅 하고 나타났죠? 미로입니다. 미로. 미로는 뭐냐? 찾기 힘든 길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이 미로를 뭐라고 하냐면요. 메이즈라고 하죠. 메이즈 러너라고 하는 영화, 게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 미로라고 하는 걸 이용하니까 amaze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이 되겠어요? 저번 시간에 배운 놀라게 하다 요 말이 되겠죠. 왜 놀라게 하다라고 하는 말이 되냐면 사람을 멀쩡한 사람을 아까 가라 한다고 했었잖아요. 저번 시간에. 자, 그래서 가라 어디로? 미로로. 아니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까 사람을 당황하게 만드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미로로 가게 한다는 거는 황당하게 만든다, 놀라게 만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쉽죠? 자, 그래서 amazing은 현재 분사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놀라게 만드는 이라는 사역의 의미를 가면 능동태가 되고요. amazed라고 얘기하게 되면 놀라게 된 수동태를 갖다가 얘기합니다. 우리말에서는 수동태를 피동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amazed가 아니라 amazed 발음 정확하게 하고요. 자, amazing grace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놀래키는 정말 황당할 정도로 엄청난 은혜 요거를 가리킵니다. 놀라게 하는 은혜,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데 저는 독해를 할 때 반드시 직역을 하라고 그런 습관을 들이라고 합니다. 그 처음에는 조금 어색한데 나중에 그게 미국 사람처럼 생각할 수 있는 원어민처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되거든요. 자, 그럼 그 다음요. 이건 뭘까요? 뭐 악기를 하나 들고 있죠. 그쵸? 이게 바로 음악의 신이에요. 음악의 신을 뭐라고 하냐면 뮤즈라고 합니다. 자, 뮤즈가 음악의 신이기 때문에 뮤직이라고 얘기하면 음악이 된 것이죠. 자, 그럼 amuse는 뭐예요? 우리가 기분이 별로 안 좋은데 음악을 틀어줘요. 음악을 왜 틀어주냐? 뭐 더 우울해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기분을 더 좋아지라고 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음악으로 음악 좀 듣고 뭐예요? 즐겁게 하다죠. 자, 음악은 사람을 즐겁게 해줘요. 그것이 슬픈 음악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감정의 카타르시스를 만들어내요. 이게 아리스토텔레스가 했던 말이죠. 자, 그래서 항상 파생어 챙깁니다. amuse는 명사형이 amusement이에요. 자, 그래서 즐거움이 될 것이고 여러분이 소풍 가는데 amusement park라고 얘기하게 되면 놀이동산이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캐리비안 베이 같은 거죠. 자, 마찬가지로 amusing이라고 얘기하게 되면 현재 분사 즐겁게 만드는 거예요. 자, 즐겁다라고 하는 감정은 돌이나 산이나 구름은 가질 수가 없어요. 사람만이 가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즐겁게 만드는 거는 사람이나 삶을 둘 다 할 수 있는데 방금처럼 amused라고 해서 기분이 즐거워진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에게만 쓸 수 있습니다. 잘 보시고 이런 눈으로 이제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이런 거를 보다 보면 나중에 몸에 딱 달라붙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좀 단계를 높여보자고요. 여태까지는 이까심이고 mess 이 단어 어떻게 발음할까요? mess입니다. mess는 난장판 아사리 뭐 이런 거고 mass는요. 자, 기본적으로 덩어리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덩어리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지금 뭉친 것이죠. 자,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떤 뜻으로 가게 돼요? 이 매스라고 하는 단어는 지문의 내용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만약에 과학 지문이다. 그러면 아주 유명한 운동량 공식 있죠. F는 ma라고 할 때 그 m이에요. 그게 뭐냐면 질량. 우주 어디에 갖다 놔도 변하지 않는 물리값이죠. 자, 그러면 사회과학 지문에서는 이게 어떤 뜻이 되느냐? 자, 이제 거기선 질량 그러면 안 돼요. 덩어리가 되어 있으니까 대중이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자, 대중이란 말은 사람이 뭉쳐 있긴 한데 목적성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목적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통 우리가 사회라고 부르고요. 그런 것이 없을 때는 대중, 다수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에어매스는 뭘까요? 앞에 에어가 붙었으니까 대중 다수가 뭐 공기 타고 날아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기단입니다. 공기덩어리가 되는 것이죠. 자, 매스 미디어라고 하면요. 미디어는 매체를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대중매체, 대중의 뉴스 소스와 대중 사이에 가운데 껴있는 거를 대중매체라고 합니다. 소식을 전달해야 되니까 가운데 있어야겠죠.
자, 그러면 massive라고 하는 단어는요. 여기다가 SIVE를 붙였잖아요. 물론 앞으로 하겠지만 TIVE나 SIVE가 붙으면 무조건 잘 된다예요. 자, 그러니까 mass가 증폭돼요. 거대하다는 말이 됩니다. 아시겠죠? create, 창조하다, creative. 그러면 창조가 잘 돼요. 그러니까 창조적인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mass가 덩어리예요. massive라고 얘기하면 mass가 잘 둘러붙으니까 거대한 거가 되는 거예요. 쉽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으로 이제 활용 점정 돼야 되는 거잖아요. mass에다가 a를 딱 붙이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amass, 아까 amaze 마찬가지로 amuse 하는 것처럼 mess로 이렇게 되는 거겠죠. 덩어리로 가 임마 빨리 이렇게 되는 거니까 덩어리를 어떻게 축적하다가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축적하다가 됩니다. 여기까지 보니까 어때요? 명확하죠? 어디로 가게 한다, 만든다, 자꾸 그렇게 하게 시킨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점점 느낌이 온다는 거잖아요. 아직 한 5분 영상밖에 안 왔어요. 다음에 한 번 더 봐야 돼요. 하지만 여기까지만 봐도 오, 그래. 그렇겠네. 이 정도 생각은 듭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제가 10번 따라 합시다라고 얘기했는데, 자, 그 수업 시간에 많이 하던 얘기예요. 개같이 외워서 정승처럼 쓴다. 네, 개같이 외워서 정승처럼 쓴다는 말은 뭘까요? 외우기만 하면 되는 거지. 여러분이 어떻게 외웠는지 사람들은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가 어떻게 외웠어? 무슨 책 봤어? 묻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승처럼 잘 쓰면 됩니다. 자, 접두사 어가 나온 김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는 걸 한번 보여주고 싶었어요.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어우, 걔가 갑자기 놀랍네. 그냥 온라인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길거리 가면 많이 나와 있는 단어입니다. 자동차 타이어 관련 뭐 점포에서 많이 붙어 있습니다. 자, 이 단어는요. 발음이 어떻게 되느냐? 외우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바로 결론으로 뛰어들지 말고요. 온라인이죠. 자, 그러니까 온라인이니까 둘로 쪼개 보면 어하고 라인하고 쪼개지는데 lign은 내가 잘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지만 어쨌든 간에 온라인하고 좀 비슷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방금 그 상상력, 어가 붙으면 뭔가로 가라고 하더라마는 참. 그러니까 온라인이 뭐예요? 한 줄로 서 임마. 이 말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자고요. 실제로 어원이 그런지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우리는 개같이 외워서 정승같이 쓸 거니까. 아, 이런 야매 방법 아주 좋아요. 처음에는 '아, 어떻게 그렇게 해요?' 하다가 나중에는 뭐 더 좋은 거 없어요? 더 센 거 없어요? 그러면 나한테 와서. 좋습니다. 자, 그러면 한 줄로 쭉 세운다. 라인업 한다. 그래, 알았어. 자, 그러니까 삐뚤빼뚤하게 서 있는 거를 쭉 꿰다 이 얘기지. 그러면 온라인이 무슨 뜻이냐? 그래, 알았어. 한 줄로 이걸 좀 약간 유식하게 정렬시키다. 좋네. MENT 붙으면 명사 되네. alignment이에요. alignment. 자, 이게 뭐냐 되면 정렬이라고 하는 말이 되네. 그럼 아까 타협 가게는 뭐인 거야? 타협가 삐뚤어진 거지. 뭐가 안 맞아? 한 줄로. 요거를 갖다가 wheel alignment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그렇게 써 있습니다. 어때요? 괜찮죠?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기까지만 하면 금방 까먹어요. 떡지게 만들어야 돼. 이디엄으로 외우세요. 자, in alignment이라고 하는 말은 그래, 정렬 안으로, 정렬에 들어가 있네. 그러니까 정렬이 잘 맞아. in이 있으니까 반대말은 뭐예요? out of, 밖으로 나간 거죠. out of alignment이라고 하는 말은 정렬 밖으로 나가버렸네, 얘가. 그러니까 정렬이 어긋난. 됐죠? 쉽습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주제는 이 타고난 IQ 대 이 후천적 IQ 이거를 어떻게 지금 우리가 개선할 거냐의 문제예요. 여러분이 뭐 저기 뭐 페루나도 아니고 부모한테 가 가지고 "내 IQ 이렇게 하지 말고 좀 고쳐 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가능하지도 않고 뭐 아무튼 그렇고. 근데 여러분이 타고난 IQ는 못 바꿀지라도 방금 배운 것처럼 원리를 추적하잖아요. 그러면 외우는 속도를 빨리 할 수 있어요. 꿩이 빠르게요? 매가 빠르게요? 속도는 꿩이 빨라요. 그런데 이 경로를 갖다가 따라가는 그 날아가는 뭐 이런 데에서 훨씬 비효율적이에요. 그 매가 그걸 잡아먹어요. 여러분은 매가 되면 돼요.
타고난 IQ도 좋은데 후천적 IQ까지 더 좋았다. 더 좋지 뭐. 응? 매에다가 뭐 로켓 부스터 하나 달아주면 되는 거지 뭐. 그쵸? 그래서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좀 그 머리가 좋더라도 더 빨리 알게 할 수 있는가? 조금 모자라더라도 좋은 것처럼 만들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저의 노하우입니다. 후천적 IQ 강조합니다. 자, 엔딩 크레딧에서는 저번 시간에 배웠던 그 걸어라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제미나이하고 저하고 대화한 내용을 갖다가 얘기할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에비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유는 나중에 얘기할 거고요. 자, 한번 보시죠.